자, 랭크 24 학습하겠습니다. 랭크 24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여러분들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앞에 랭크 10에서, 랭크 10에서 오형식 구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설명하자면, 오형식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다. 그죠? 이 보호 자리에는 순수 명사, 여기서 순수 명사라는 것은 사전에 찾았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원래부터 명사인 말, 그리고 원래부터 형용사인 말을 순수 명사, 형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순수 반대는 뭐 불순이 아니고 원래부터 명사나 형용사들이 아니었던 말이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 즉 특히 보호 자리에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투 부정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은 원형 부정사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했어요. 원형 부정사, 투 부정사, 그리고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이 보호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목적어와 보호와의 어떤 이 논리 관계, 의미 관계를 잘 알아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목적어와 보호는 해석상으로 주어, 동사, 주어, 서술부의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라 했고,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보다는 투부정사나 특히 현재 분사나 뭐 과거 분사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앞에서 꼼꼼히 공부했던 사람은 아마 기억을 할 줄로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 그때 공부했으면 됐지. 여기 왜 또 나오느냐?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가 뭐냐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앞에 우리가 지각 사역 동사가 사용됐을 때는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가 사용됐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따위도 쓰는데, 근데 이 동사 원형보다는 실제로는 투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투 부정사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물론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닌 여러 가지 동사겠죠. 그래서 오형식 구문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학습하는 것이 이과의 학습 목표라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요과에서 랭크 24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추가를 할 게 있습니다. 추가를 할 게 해석을 할 때입니다. 해석을 할 때에 자, 다시 적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라 했는데 이 둘은 주어, 서술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죠? 주어, 서술의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문장 또 전체를 보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있죠.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원인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원인이고, 뒤에 있는 목적어 보호 요거는 이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의 의미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형식은 주어 동사 부분과 목적어 보호 부분을 퉁 잘라서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해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가 동사를 해서 목적어가 보호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주어가 다시 이거 조금 지울게요. 이거 주어가 그러니까 앞부분 있죠. 주어가 동사해서 목적어가 보호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오형식 문장을 이해하고 오형식 문장을 빨리 해석하는 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알아두세요. 자, 기출 대표 문항. 틀린 것을 찾아서 몇 줄을 긋고 고치라 했어요. budget cut. 예산 삭감인데 cause가 나오면 뒤에 이제 보통 to가 아마 거의 10중 8구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동사, 목적어, 보호가 나오고 to가 나오고 뭐 ing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태여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거를 설명하자면 뭐 하룻밤 계속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에 앞에 글을 쓰면서 자연적으로 뒤에 것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 앞에 내용을 읽거나 쓰거나 하면서 뒷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에는 어떤 글의 내용 중심으로 추론하는 거 있죠. 내용 중심으로 추론하는 거. 내용 추론이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추론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애산 삭감이 cause,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뭐를 불러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내용 추론이죠. 그런데 cause라는 동사가 나오죠. cause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패턴으로 나간다는 걸 자기 알고 있으면 뒤에 문장의 구조가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조 추론, 문장의 어떤 구조 추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글을 읽거나 혹은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는 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지 마시고 평소에 이 연습을 여러분들 좀 자꾸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이 흘러나가는 거고, 앞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이런 표현이 뒤에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뜻에서 애산 삭감이 cause,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학교들이 뭐뭐 하도록 유발했다 이겠죠. to가 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ing가 왔죠. 틀렸죠, 그죠? to supply 이렇게 되죠. to supply 이렇게 됩니다. 자, 학교에서 공급을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죠. 학생들에게 뭘 공급해줘. 근데 뭐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이네, 그죠? 더 적은 기회를 주도록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 활동, 그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적게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학생들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뭡니까? 원인이고 뒷부분이 결과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의 패턴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 lot of antibiotics and hormones to quicken the growth of animals. allow. 여기서까지가 지금 전체를 보니까 여기서까지가 주어겠죠. 그죠? 물론 이것이 주어겠죠. 이것이 주어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요 앞에의 명사를 꾸며주는 거겠죠.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항생제와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allow, 여기 동사죠. allow도 보니까 대표적으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래 되죠. allow는 여러분들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allow도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의 패턴으로 쓰는 아까 조금 전에 cause처럼 이런 패턴으로 쓰는 아주 대표적인 동사예요. 이렇게 쓰면 5형식 표현입니다. 근데 allow가 때로는 4형식 패턴으로 씁니다. 그래서 allow, 간목, 직목 이렇게 누구에게 뭐뭐를 허락해주다 이렇게 그죠? 이런 4형식 패턴으로 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요 위에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더 많은 뭐 우유와 이런 거를 생산하게 만든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To produce 이렇게 생산을 하도록 만든다, 양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tolerance, 인내가 enable도 enable 목적어 to죠. 목적어 to 하도록 해주다, 가능하게 해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understand,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뭐고 다양한 인간의 본성, nature 여기 nature는 본질,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을 존중하도록 하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ask도 목적. 요건 틀린 참 2번은 이상한 데가 없습니다. 틀린 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 연구자는 asked 요청을 했다. 요청했다 이러면 뭐
10중 8구, ask, 목적어, to 이래 나오죠. 그지? 그래서, 연구자하고 서브젝트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틀림없이 피실험자를 말하는 거다. 피실험자들에게 그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뭘 하도록? which picture, 여기 which는 어문 형용사예요. 어문 형용사입니다. 어떤 그림이 그들에게 익숙한지를 indicate, 표시를 해보라고, 나타내보라고. 이거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틀렸죠. to를 써야 되겠다. 그죠? asked subject to indicate.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any parents commonly tear도, 뒤에 to가 나오는, 이거는 뭐 뒤에 to가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냥 입만 아픈 거죠. tell 목적어 to입니다. 이것도. 이때 tell은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이때 tell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포괄적으로 의미가 조금 이렇게 의미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단순히 말하다라기보다는 뭐 지시하다, 그 다음에 뭐 부탁하다, 혹은 하라고 명령하다 이런 의미가 아주 다양해요. 주로 보면 지시하다, 명령하다의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일찍 DB 자라고, 그지?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다 이랬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뭐 어드바이스 정도 되겠죠. 부모에 따라서 오더도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좀 더 목소리가 좀 큰 경우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ask, order보다는 ask인 경우가 많겠죠. 부탁하는 거. 얘들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Listener's smiles not indicate interest, encourage. 딱 나오면 뒤에 이것도 목적어 to예요. 목적어에게 투여를 하라고 encourage 시키다. 그지? 그러니까 격려하다, 권장시키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자, 청자의 미소와 끄덕임이 관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공유하도록 갑자기 PP형이 나왔죠. 그렇죠. 틀렸다는 알 수 있죠. To share 이렇게 되겠죠. 공유하도록. 뭘 공유해? More of the thoughts and opinions. 더 많은 생각과 견해를 공유하도록 권장한다. 촉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오면 상대가 반응을 해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인터넷 강의를 할 때도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 강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풍부해져요. 혼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대체로는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현장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 그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면 현장 강의를 하지 못하고 스튜디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하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 배열 영작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의 패턴이 대체로 목적어 to 부정사와 같은 이런 5형식 패턴이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동사를 찾아서 하나씩 완성을 시켜 볼게요. 학생들, 선생님들의 instructional intervention 했죠. 교육상 개입이죠. 교육적 개입. 이것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동사는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이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죠. enable.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주어가 복수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와야 되죠? 그렇죠. 학생들이 와야죠. students. 뭘 하도록? to advance. 여기 advance가 발달시키다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다음에 learning. 그러니까 학습을 발전시킨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전 지식을 적용을 함으로써, 그지? 사전 지식을 적용을. 여기서 사전 지식이라는 것은 뭐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죠? 그 교실 현장에서 끄집어내서 직접 그거를 해보도록 하면은 아이들의 학습 능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많은 최근의 페이퍼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랬어요.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랬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researchers,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자신의 논문이 동료에 의해서 평가되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다는 뭐죠? ask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뭐죠?
did not require죠. ask 대신에 require 쓸 수 있습니다. ask 대신 require. 여기 require가 나와 있으니까 require 쓸 수밖에 없네요. require, did not require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누구에게 요구한 거죠? 동료들이죠. 동료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require, 요구를 한다 했습니다. require 다음에 목적어가 만약에 동료가 나오면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될 거고, 목적어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은 to be pp형 이렇게 수동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 목적어와 to 부정사, 즉 목적 보호는 주어 서술의 관계가 된다 했죠. 주어 서술의 관계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 행동하는 주어 같으면 능동형인 to 부정사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목적어가 당하는 입장이면은 to be pp형 이렇게 수동태의 to 부정사 유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료들에 의해서 평가된다 했죠. 논문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뒤에 이어지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이 목적어 자리에 논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ir paper to be evaluated. 수동태죠. 평가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 2번도 아주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적어와 뒤에 to 부정사가 서로 어떤 이렇게 수동관계일 때는 여기에 be, pp형을 써야 된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약재에 대한 큰 수요가 많은 동물이 야생에서 멸종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약재 같은 거 있죠. 한약재를 많이 필요를 하면 결국은 야생 동물이 멸종된다는 거. 야생 동물을 한약재로 많이 쓴다는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주어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 했으니까 동사를 야기하다 동사를 써먹어야 돼. 야기하고 있다니까 진행이다, 그죠? 그래서 is causing.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 이렇게 문장의 패턴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many animals to become extinct, 그죠? 멸종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in the wild 이렇게. 자, 그래서 중요한 패턴을 한 3가지 정도 계속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자, 조건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일치화를 하도록 관로안의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라 이랬어요. 자,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료들과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그랬어요. 자, 창의적인 문제 나오고 요구한다라는 것이 동사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요구한다도 역시 보니까 require 저거다, 그죠? 그래서 require,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뭐겠죠? 목적어 자리에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고, 자, 협력하도록 하니까 동료들과 협력하도록 라는 말이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네요. 대략 이런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requires create problem이 단수니까 requires,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죠, to collaborate, 누구랑 협동하죠? 동료들이니까 with their colleagues 이렇게 되겠죠. collaborate with입니다. 누구누구와 협력하다. collaborate with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쏜 친절한 메시지들이, 언는이가 메시지들이 이게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었다, 이게 동사네, 그죠? 격려하다 있네, 그지? 격려해 주었다니까 과거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encourage 목적어 to예요. 목적어 to. 누구를 격려해 준 거죠? 내가 하도록, 그지? 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to 최선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패턴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내가라는 말이 분명히 우리말의 해석으로 보면 언는이가니까 이게 주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어 자리 가지 않느냐? 당연히 주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 즉 목적어 목적 보호일 때는 요 둘이 주어 동사 주어 서술의 관계가 성립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영작을 하실 때. 자, 그래서 the kind messages from my friend, 친구들로 받은 친절한 메시지가 encouraged me, 내가 뭐를 하도록 격려해 줬다 이 말이다. 뭘 하도록?
to try my best. 그렇죠. 최선을 다하도록.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 뭐 이렇게 치울게요. 자, 그 다음에 비록 상어가 우연히 공격을 할지라도 요거는 요 밑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뒷부분. 상어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얻느니가 여기 주어가 되겠죠. 그죠? 정보는. 그 다음에 두려워하도록 이끈다 했어요. 두려워하도록 이끈다 동사 lead 요거죠. lead. 그 다음에 lead 목적어 to 부정사죠. 자, 그런 패턴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isinformation about sharks. 그러니까 상어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leads 이끈다. 누구를? people 사람들이 to 이해를 하도록 to be afraid of 그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 그죠? 만든다. 뭐 상어가 죄가 있겠나 그죠? 상어 고기 맛있습니다. 상어 고기를 우리가 돈베기를 하죠. 돈베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education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관한 교육에서 환경에 관한 교육은 동사는 영감을 준다죠. 영감을 준다. 영감을 준다. 영감을 준다가 동사 여기 영감을 여기 inspire 있네요. 그죠? 그래서 inspire 목적어 to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목적어는 젊은이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은 to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 뒤에 to 동사 원형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보니까 inspire young people to take action. take action이 조치를 취하다는 뜻이다. 뭐에 대한 against global warming이죠. 그죠? 글로벌 워밍을 세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gainst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뭐를 할 때 뒤에 뭐를 위한할 때 for, against 여기 잘 구별해서 써야 된다. 잘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On her first day at work. 이렇게 됐죠. 자, 출근 첫날이라 했습니다. 출근 첫날. 그녀의 새 상사는 이 사람이죠. 여기 주어 오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100쪽짜리 한 뉴스의 모든 줄 읽으라고 명령했다. 명령했다가 동사 자리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여기 order죠. 그러니까 여기 뭐고? 주어, order, 목적어, to 동사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er new boss ordered her to read every page of the 1000-page manua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명령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요즘 그 상사라고 그 밑에 부하에게 함부로 명령 못 해요. 물론 회사 나름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광고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광고는 이게 주어야 되고 동사는 설득한다 해야 되겠네요. 광고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설득한다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라는 동사가 그 다음에 나오고 persuade 목적어 to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ommercials persuade potential consumers to가 나오겠죠. 그죠? to purchase 구매를 하도록 뭘 구매하도록 their products or services product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물건의 상품을 프로덕트라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죠? 유형의 상품 참 유형이 아니라 참 무형의 상품을 우리가 서비스를 하죠. 우리말로 보통 뭐 서비스를 때로는 용역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형식의 두 번째 패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복습을 하면 오형식 패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패턴인데 첫 번째 목적 보호 자리에 무엇이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순수한 형용사나 명사가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이기도 하고 동사 원형이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쓰이기도 하고 과거 분사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요거를 먼저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 자체로서 주어 동사 스스로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입니다. 요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형식 문장 전체가 앞부분 주어 동사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원인이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 보호가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인과관계라는 이런 의미가 서로 성립한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에 추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추론할 때 우리가 내용 추론이 있고 구조 추론이 있는데
내용 추론과 아울러서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문장 구조를 우리가 뒤이어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혼동되지 않고 문장을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빨리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정확하게 영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 과에서는 꼭 익히시고 특히 여기서는 투 부정사가 보호자리 쓰는 경우만을 픽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가 보호자리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을 여러분들 많이 익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